대형주 같은 경우는 좀 그렇고 그 이제 개별 주식도 대응은 이럴 때 조금 쉬는 게 좋아요. 최소한 올 연말까지는 크게 반등이 크게 일어나지는 않지 않느냐. 어느 정도 대반등이 일어나지만 그 기회를 빌려가지고 어떻게 보면 비중을 줄이는 게 낫죠. 그 이슈화되어 있는 개별 주장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어떻게 보면 좀 더 편하고. 남석관 대표님 모셨습니다. 슈퍼개미로 워낙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분이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특히 오늘 너무 반가운 게 오늘 시장이 참 어렵잖아요. 오늘만이 아니라 사실 이번 주 내내 어려웠죠. 그렇죠. 지난주부터 계속 어려웠죠. 반도체 부러지고 올해는 전체 시장이 다 빠지고. 그래서 이렇게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겪으신 우리 남석관 대표님의 그런 인사이트가 정말 필요한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지난주 이번 주 정말 힘들었잖아요. 어떻게 대응하셨나요? 원래 힘들죠. 힘들 그렇죠. 때는 이제 저도 특별한 방법은 없어요. 이렇게 보면 이제 우리가 낌새라 그러죠. 낌새. 네, 낌새나 흐름을 이렇게 봤을 때 지난번부터 외국인 매도세가 계속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리고 제가 연초부터 올해는 큰 장 기대하기가 어렵다고. 그게 이제 경험칙으로 이제 수십 년 이렇게 하다 보면 지난해 거의 폭등 수준으로 오버슈팅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다음 해에는 항상 저 개인적으로도 고생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제가 전업 투자 20년 넘게 하면서 수익이 크게 안 난 해가 3번 있었거든요. 그 해가 이제 뭐냐 하면 그 전해에 큰 수익이 났을 때. 오히려. 네, 큰 수익이 났을 때 그 다음 해에 그러니까는 손실만 면할 정도. 그 정도 수익이 났던 거기 때문에 지난해 제가 이제 주식한 이래로 최고 수익을 봤거든요. 작년에. 금액적으로 따져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올해는 연초부터 그랬던 거예요. 오버슈팅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제 대응 자체를 지난달 같은 경우 제가 다른 채널에서 이제 얘기할 때 어느 정도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느냐 그 질문이 있어서 전체 자산에 지금 주식하고 있는 자산에 10%만 들어가 있다고. 현재는? 네. 그런데 10%도 지금 보니까는 몇 억이 마이너스더라니까요. 그러니까는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손해가 되게 크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즘에 이렇게 질문 오고 이런 경우 보면 진짜 어떻게 대응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 고점에 사셔가지고 그냥 놔두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일반 투자자분들도 매도 타이밍을 놓친 거죠. 어쨌든. 그렇죠. 손절 타임 놓쳤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그래서 저도 대형주 같은 경우는 좀 그렇고 이제 개별 주식도 대응은 이럴 때 조금 쉬는 게 좋아요. 아예 대응을. 근데 쉰다는 말씀의 의미가 팔고 쉰다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들고 있는 채로 쉰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손절한 거는 다 이제 팔아치웠고 계좌에 뭘 담고 있으면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다 매도하고서 비어 있는 상태에서 쉬고 있는 거고 신규 매수를 조금 자제하는 편이라는 얘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한 10% 정도. 그러니까 이제 비운 게 10%인 거죠. 평소에는 그러면 몇 프로 정도를 채우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이제 장을 이렇게 보고서 대형주 있잖아요. 대형주장이 아니다 싶을 때는 보통 한 20%를 안 넘어가요. 대형주가 아니다. 대형주가 아니다 싶으면 10% 20%만 하고 아예 대응하기가 단기 매매하는 경우도 제가 일반적으로 금액이 크다 보니까는 그리고서 또 요즘에 단기 매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SK 바이오 사이언스 같은 경우 그렇죠. 30만 원이 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천주 사도 3억이고 그러니까는 일반인 입장에서 큰 계좌 10억짜리 계좌로도 얼마든지 대응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단기 대응을 하더라도
사이즈 자체는 작지는 않죠. 뭐 이렇게 10억, 20억 가지고 얼마든지 그 트레이딩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 엄격하게 좀 구분을 해두고 그렇게 대응을 하는 편이죠. 일단은.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손절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분들이라면은 손절을 하고 좀 가볍게 좀 이 시간을 지내는 게 낫고. 그게 편하죠. 손절을 라인을 놓치신 분들은 그냥 갖고 있어야지 되는 거고. 그냥 갖고 그냥 보지 말고 더 떨어지든 어떻게 하든. 그렇죠. 그러고서 어쨌든 이제 이게 그렇다고 해서 지수가 그냥 뭐 확 떨어지고 그건 아니고 고점 대비해서는 많이 떨어졌죠. 그렇죠. 오늘 같은 경우 뭐 장중에 3,050 밑에까지 떨어졌다가 종가로 코스피가 3,060선이니까는 60포인트를 끝이 났으니까는 3,000선 깨기는 아마 다들 부담스러울 거예요. 그리고 일단은 이제 단기적으로 급락이 됐기 때문에 다음 주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 조금 반등은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기저적인 반등 추세에서 이렇게 슈팅하는 게 아니고 이제 단기 낙폭에 따르는 반발. 매수세. 그래서 외국인 동향이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일단 이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을 어렵게 만든 거는 일단 반도체주,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한 매도, 그렇죠. 외국인들의 집중적인 매도 때문이었는데 그 참 많이 빠졌잖아요. 지금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 대한 그 평가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지금도 제가 이제 누차 얘기를 한 게 있는데, 그 삼성전자 지난주 이제 그 모건 스탠리에서 보고서가 나온 게 지난주 목요일 날이었죠. 아마. 그러니까는 근데 그 전부터 이제 외국인들 그 매도세가 몇 개월 동안 계속 지속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팔 외국인들은 다 팔아놓고 그 다음에 이제 뒷북을 한번 뒤통수를 더 후려친 거죠. 이제 걷다가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리포터 쓰기 전에 미리 이제 다 팔아놓고 그 다음에 리포터를 내면서 그 공매도 세력하고 같이 해가지고서 후려치지 않았나. 그런데 그 보고서라는 게 이제 일단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최소한 그 터닝 할 수 있는 그 기간이 한 6개월은 걸리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그리고 또 모건 스탠리 같은 데서 이렇게 물론 이제 장난질을 쳤든 어쨌든 간에 그러면은 그거하고 발맞춰 가지고 이제 미국의 그 S&P 500 지수에 포함되어 있는 빅테크 업체들의 이제 PER 이런 것들을 보면 지금 22 정도 된대요. 22배, 23배 이 정도 되는데 통상적으로 18배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좀 고평가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죠. 그거하고 같이 맞물려서 우리나라 시장은 어쨌든 뭐 다 아시다시피 이제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가 원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보니까는 다른 쪽에 매기가 쏠리기가 조금 부담스러운 거죠. 어쨌든 그 지수가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가 떨어지면서 개파락하듯이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무섭게 급락을 한 거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이 없더라도 세게 대반등 나기는 조금 부담스럽지 않느냐. 이제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거기에다가 뭐 이제 테이퍼링 얘기도 나오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최소한 올 연말까지는 크게 반등이 크게 일어나지는 않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보고 있는 거. 그러니까 이번 그러니까 반등이 아니라 이렇게 하락할 때 그렇지 한 450만 정도 되는 개인 투자자들이 한 50만 더 늘어서 500만 됐다 삼성전자 뭐 이런 뉴스도 있더라고요. 정말 많이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분들이 과연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될지. 왜냐면 그게 떨어졌으니까 오르겠지, 빠르게 오르겠지 이런 생각으로 사셨거나 아니면 손해를 좀 줄이기 위해서 물타기 했거나.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아마 지금 손실 보고 있을 거란 말이죠. 예, 그렇죠. 어떻게 그러니까는 마음을 이제 가지고 대응해야 될까요? 두 가지예요, 두 가지. 두 가지인데 여유 자금으로 그냥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갖고 있어야죠, 뭐. 근데 이제 우려되는 게 신용으로 혹시 뭐 신용이 그동안에 증권사에서 한도가 다 소진돼 가지고 추가 신용도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사신 분들은 웬만하면 다 현금으로 사지 않았나 이렇게 제가 생각이 드는데 어제 오늘 이렇게 이제 떨어지는 그 각도를 이렇게 보면 뭐 혹시 그 투매 물량이나 반대 매매 물량이 좀 나오지 않았나 그런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는 거고 어쨌든 그래도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실력이 원체 좋은 기업이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냥 잊은 듯이 지내야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급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반등이 오면은 일부 이제 매도를 해서 현금화 시키는 것도 괜찮은 거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매도하기는 너무 아깝죠. 그러니까 지금 일단 수급의 문제로 떨어지기는 하지만 같이 어떤 밸류에이션적인 측면에서는 지금 싸다고 보시나요? 그렇지는 않아요. 싸진 않아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제 제가 전에 저 기준으로 제가 이제 이 운영하는 방법이 저는 자산 전체를 가지고서 하니까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기에서 삼성전자를 추가 매수하거나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 싸다 안 싸다 그 기준을 떠나가지고 일단은 이제 우리가 뭐 싸다고 해서 주식을 사고 그러지는 않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는 기관 투자가들 같은 경우는 이제 객관적으로 자기네가 이렇게 설정해 놓은 PER이라든가 뭐 PBR을 보고서 또 영업이익 증가율 이런 걸 살펴서 들어가고 그러는데 저는 이제 제 재산이니까. 그렇죠. 제 재산이니까 저 입장에서는 요번에 제가 그 삼성전자를 8만 원, 뭐 8만 1,000원에 샀던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런 것들도 8만 3천 원 요번에 갔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 이제 가석방 얘기 나오면서. 가석방 얘기 나오면서 그때 진짜 조금만 남겨두고서 다 팔았거든요. 그래서 그러고서는 이제 추가로 지금 갖고 있는 것들은 거의 보초 수준만 갖고 있고 SK 하이닉스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요? 삼성전자만 그냥 보초 수준으로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거는 카카오, 네이버 뭐 그런 것도 보초 수준만 이제 대형주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거 하고 그래서 이게 조금 반등이 있더라도 조금 제한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슈가 시끄러운 이슈들이 다 이렇게 노출이 되고 다음 주에 이제 미국에서 이 논의하는 잭슨홀 미팅. 거기 잭슨홀 미팅 결과여하에 따라서 급반등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어떤 반응이 나왔을 때 급반등이 일어날 거라고 그러니까 보세요? 결국에 테이퍼링에 관한 논의가 시장에서 우려하는 것보다 완화적이라든가 그러면 잠시 급반등. 그런데 이제 그것도 연기나 뭐 이런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완화적인 조치겠지만 어쨌든 그쪽 방향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저가 매수자가 들어와서 어느 정도 되반등이 일어나지만 그 기회를 빌려가지고 어떻게 보면 비중을 줄이는 게 낫죠. 일반 만약에 갖고 계신 분들 또는 저가에 사신 분들이 있다 그러면 그거를 이제 매도 기회로 삼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지수가 많이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여기에서 대형주 쪽에 크게 비중을 늘리든가 그런 전략은 제가 기본적으로 짜지를 않고 지금 같은데 향후 시장의 중심 역할을 할 종목들 이런 것들은 이제 나름
계산해 놓은 종목 섹터나 뭐 이런 게 있죠.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저가에 이제 보초식으로 조금 오늘 같은 경우도 조금 매수를 해둔 게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우리가 지금 많이 빠졌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낙폭 과대주에 그냥 일단 지금 사놓으면 언젠가 오르겠지 이런 생각으로 사는데 그러지 말자. 지금은 그게 그러니까는 이제 그게 통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이제 이 투자자분들이 너무 다양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워렌 버핏처럼 돈 많으신 분들. 장기적으로 참고 기다릴 수 있는. 그래서 여유돈으로 주식은 갖고 있으면 어쨌든 올라가. 그런 분들은 그렇게 해도 괜찮다는 얘기죠. 여기에서 크게 추가 하락할 거는 제가 보기에 없을 것 같고 삼성전자가 또 어떻게 보면 좋은 기회일 수도 있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봐서는. 장기적으로.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는 그러니까 그러면 뭐 배당도 받고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 지금 투자할 데가 없어서 돈은 많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장기적으로 이렇게 갖고 가셔도 되는데 이제 대부분 분들은 작은 자산을 키우려고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불리려고 하는 분들. 그런 분들은 그렇게 관리를 하고 투자에 접근하다가 또 기회를 놓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돈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그래서 항상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공부를 또 좀 많이 해야지 되죠.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 대형주 쪽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다른 쪽에 이제 관심을 갖는다 이게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앞으로도 올 초 상반기처럼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의 상승이 계속 이뤄질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게 이제 중소형주라 그러면 좀 어렵고 이 장이라는 게 지난해처럼 대형주 지수 자체가 이렇게 제가 올 초부터 수차례 얘기를 했던 게 지속적으로 얘기한 게 대형주 쪽에서 순환매도 빠르고 그래가지고 특별하게 수익 내기가 참 어렵다는 말씀을 여러 차례 많이 드렸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나머지 장을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개별장이라 그래요. 개별주장. 개별주장이 그러니까는 제가 이렇게 보면은 주린이라고 하는 주식을 잘 모르는 분도 수익이 나는 장은 10년에 한두 번 정도? 그 정도 있는 거고 1년으로 따지면 일반인 투자자들의 실력이 조금 부족해도 수익이 날 수 있는 평범하신 분들 그런 분들이 수익이 나는 경우는 통계적으로 보면 1년에 한 두 차례 정도 있거든요. 네. 그럼 나머지 장은 그냥 노느냐? 그건 아니고 그 나머지 장들은 선수들 또 실력이 있는 분들만 수익을 어느 정도 볼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딱 해서 중소형은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중소형도 말이 중소형이지 요즘에는 주식수가 수천만 주식 거래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슈화되어 있는 개별 주장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어떻게 보면 좀 더 편하고 그런 거는 이제 수익 내려고 그러면 공부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좀 정리해서 집중을 한다고 하면은 시장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이슈 혹은 모멘텀이 살아있는 개별 주식들 그렇죠. 이게 이제 앞으로도 계속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산다고 하면은 대형주 싸니까 많이 떨어졌으니까 대형주를 사는 게 아니라 그런 주식들을 저가에 매수하는 게 오히려 나은 시장이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보면은 어제도 그렇고 어제도 어쨌든 60포인트가 코스피가 떨어졌잖아요. 그런데도 상승하는 종목들이 있고 그러니까는 그럴 때는 이제 단기 이슈가 있는데 단기적으로 과대 낙폭인 게 살짝 반등이 준다든가 시장이 조금 쉬고 있을 때 그런 주식들이 일시적으로 이렇게 확 올라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런 주식을 이제 떨어져 있을 때 그러니까 지금의 시장에 이슈가 된다고 하면 백신 관련주, 코로나 치료제, 백신. 백신 관련주, 그거하고 또 메타버스 관련주들 많이 떨어진 것 중에서 일부 주식이 대반등이 일어난다든가 또 2차 전지 관련주, 이런 것들이
중에서 이제 매수자가 살아있는 거 그런 게 이제 그 이 어려운 장에서도 그나마 반짝반짝 해주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준비 없이 접근하기는 되게 어렵죠. 그렇죠. 공부를 많이 한 다음에. 예.